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자. 제가 조금 전에 정론 1침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청년 중심 정당으로 아예 지방선거 공천부터 혁명을 하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하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무능하고 한심한 국민의힘, 그래서 두 번씩이나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저 좌파 것들 아가리에다가 쳐넣어버린 이 배신자들을 당내에서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동혁이 어제 가르친 달이었어요. 그런데 족벌 언론들이나 좌파 종북 주사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자유우파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달을 보지 않고 왜 장동혁 손가락 끝에 뭐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논란을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에서 모든 것은 결과로 평가받는 겁니다. 특히 정당은 선거의 결과로 평가받는 겁니다. 장동혁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라도 선거에서 지면 그 다음 날로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동혁은 이기는 변화,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달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10번 100번도 더 사과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파 정치 지도자들이 역대 보여준 당당하고 대승적인 모습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장 1.23 비상계엄 4일 후인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제 쇄신안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그 사과하고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4일 후에 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뭐가 다른 겁니까? 단어까지 똑같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5월 17일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5월 17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탈당하면서 입장 밝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게 탈당 선언문의 시작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탈당이라고 생각해서 탈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비록 탈당하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피눈물 나는 호소였단 말이에요. 윤핵관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대통령의 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윤핵관을 주장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피눈물 나는 이 절규를 왜 행동하지 못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의힘을 뜨겁게 껴안아 달라고 하면서 탈당한 사람이에요. 이 탈당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저 피맺힌 절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 있는가 스스로 좀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이런 옥중 메시지를 배유철 변호사를 통해서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체제 전복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 그러나 제가 부족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그랬어요.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아마도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밟아도 좋으니 선거에서 이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는 작년 10월에 직접 면회를 갔습니다. 10분간의 일반 접견이었는데 5분 동안은 우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도 울고 같이 배석한 김민수도 울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 돼서 싸우자. 장동혁 대표도 독실한 기독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성경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후에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도 당장 6월 3일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이걸 이겨야 그 다음 총선 승리가 있고 그 다음 대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거 승리라고 하는 달, 이것만 보고 갑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란 말이 있어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한동훈 저 쓰레기 배신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 쉽지만 칼 휘두른 이후에 후폭풍까지를 대비해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 저 수많은 국민의힘의 기회주의 기득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사과라는 단 하나를 던져줌으로써 한동훈 배신자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탈하고 그 칼에 힘이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사태는 한동훈 배신자 집단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에요. 한 진영의 지도자가 되면 전략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수많은 변수, 수십 수백 가지의 변수를 다 감안해서 최적화된 전략적 판단과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3일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이제 3일 된 신병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정치평론을 하니 뭐 내가 고성국이 하니 뭐 이러고 다녀도 저 역시 그냥 일개 병사에 불과해요. 소총수에 불과해요. 총사령관의 그 종합적인 전략적 선택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자격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새신안 발표를 120% 강력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지지할 겁니다. 장동혁이 사과를 했는데도 자유파가 흔들리지 않는다. 더 단단하게 뭉쳤다. 이래야 저것들이 겁을 먹고 꼬리 사리고 꼬랑지 내리고 칼을 휘둘러도 찍소리 못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고소한 칼럼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자.